800%를 다 받은 것 같고 5억 6천이면 너무 비싼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제 다시는 800%의 땅을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길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 건물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건물이 정말 잘 신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오너스의 서치원입니다. 2025년도가 밝았고 벌써 설날이 지나갔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매매 사례는 6건을 가지고 왔고요. 간단하게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건물입니다. 성수동 2가 신한맨션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수동 2가 269-205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169억 8천만 원, 대지평수는 105.88평, 토지평당가로 하는 시에는 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는 맨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고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가 서연무장이죠. 여기 3번 출구 기준으로 대림샷골 기준으로 뒤쪽은 동연무장길로 분리우입니다. 그래서 동연무장길이 이쪽이 메인길이라면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보이시는 이 코너 건물이 16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매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젠틀몬스터가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젠틀몬스터의 사옥은 여기 위치해 있죠. 실제 현장을 가보시면 젠틀몬스터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건물이 정말 잘 신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뒤쪽으로 매입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가 향후에 기숙사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성수동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성수동 쪽 연무장길 부근으로 북쪽, 남쪽 할 거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 동연무장길이 평당 2억 5천, 2억 7천까지도 실제 매매 사례가 됐었죠. 그리고 팝업 스토어부터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너무 집가 상승이 많이 가파르다 보니까 판단 바로 이면이지만 아래쪽으로 비교적 좀 저렴하게 1억 6천대로 잘 매입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시죠. 문정동 IL 스퀘어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문정동 69-2번지고요. 매매금액 122억, 대지평수는 101평, 건물 신축 연도는 2023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요. 연면적은 328평입니다. 지하 1층 모두 지상 8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지금 단순 토지평당가로 환원했을 때는 8,783만 원이지만 건물 가액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서 건물 가액을 다 제한다고 하면 평당 1억 2천이 조금 상회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 보면 IL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전체 사옥으로 쓰고 있었고요. 전체 리스백 조건 아니면 전체 퇴거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매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가 문정역이고요. 여기가 장지역이죠.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송파 쪽에서도 가장 밑단에 위치한 대부분 양면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정역은 법조타운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 맞은편으로는 정말 많은 소호사무실, 일반 사무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공실률도 상당히 높죠. 거기 맞은편으로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이 건물의 소유주분은 2020년 11월 달에 이 땅 자체를 73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 신축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연면적이 한 330평 정도 돼요. 근데 연면적 330평 할 때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 공사 면적이 330평이 아니죠. 330평 이외에도 테라스 면적, 보너스 면적, 1층의 외부 조경, 옥상의 조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했을 때는 실제 공사 면적 자체가 400평이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공사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73억 5천에서 단순 공사 비용은 30억, 그 다음에 기타 부대 비용, 취득세까지 다 했을 때 40억 정도라고 예상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122억에 매각을 했지만 원가 수준이거나 원가 수준 이하로 매각을 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현동 플레이스 9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논현동 2-7번지, 매매금액 125억, 대지평수 71평, 토지평당가 1억 7천473만 원, 준공연도 1990년도, 연면적은 19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고 3중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이 212%로 다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대출금액 120억 정도로 해서 법인이 취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는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치는 여기 신사역 1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옆에 들어오는 골목길에 위치한 이 7번 필지입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언덕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덕길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 건물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그 이유가 이 언덕길 때문에 이 건물 옆에 가리는 이 유해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이 고르는 초입부터 가시성이 많이 돋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축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수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사용을
신청을 하셨던 분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정말 잘 매입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신사역 부근으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병원 원장님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원장님들이거나 아니면 피부과 원장님, 이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 가지고 있는 에쿼티는 뭐 3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 신사역 도산대로 기준으로 대로변이 금액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면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매입하시길 많이 희망하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출구에 나와서 바로 보이는 이 접근성이나 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이 뭐 성형외과 원장님 쪽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실제 직영으로 쓰신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역세권이라는 어떠한 이점, 그리고 이제 낮은 금액 볼륨대죠. 이게 만약에 금액대 볼륨이 200억대가 넘어가거나 100억대 후반이었으면 취득 원가 자체가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그러니까 즉 엑시트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100억대 초반에 이 정도 역세권 건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준수하게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현동 판도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논현동 254-27번지 매매 금액은 167억에서 1000만 원 정도 깎은 166억 9천만 원이고요. 대지평수는 119평, 토지 평당가는 1억 3,968만 원입니다. 제3중 일반 주거 지역이고 82년도 건물이죠.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매매 사례에서요. 그리고 연면적은 34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250%까지 되어 있지만 237%까지 좀 준수하게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보증금 월세가 보증금 3억에 월 2,635만 원 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건물이 잔금 전에 전체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고 원래 계약이 됐었다가 중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재매각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강남구청하고 선정릉역 여기 사이에 위치한 여기 북한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 위치한 여기 앞도로가 조금 넓은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던 거고, 근데 이 건물이 전체 명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수선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건물의 컨디션입니다. 물론 이 앞쪽 자체가 건물에 자주식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건물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겠지만 건물 안에 내외부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천정고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대수선은 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좀 신축 쪽으로 좀 가야지 수익성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1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원가 수준이 정말 많이 커지겠죠. 그러면 또다시 취득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차기 매수자한테 이 건물을 매각할 때 대체적인 측면에서 내 건물이 셀렉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겠지만 단순히 나는 167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 정도 이상은 차익을 얻을 거야 라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좀 다소 많이 아쉬운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제가 떼봤더니 이 대출 금액 자체가 166억 9천만 원 대비 대출 금액 자체가 한 140억 정도 대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신 거죠. 이 정도 공격적으로 대출 받았던 어떠한 이유가 실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많이 아쉬운 건물 투자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담동 72-7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850억, 대지평수가 150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5억 6,426만 원, 준공연도는 2013년도고요. 연면적은 2,044평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794%까지 받았죠. 그래서 지하 7층부터 지상 17층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 보자마자 나 이 건물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위치를 어딘가 하고 봤더니 청담역이죠. 여기 경기고구 사거리인데 여기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여기 보이시는 띠처럼 되어 있는 게 일반 상업지고요. 뒤쪽은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저희 형태를 저희가 노선 상업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준공연도가 2013년도라고 하면 뭐 국계법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놔서 예전에는 앞쪽에 일반 상업지가 일부만 있더라도 800%로 인정해줬던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800%를 다 받은 것 같고 단순히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5억 6천이면 너무 비싼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 같은 노선 상업지에서는 이제 다시는 800%의 땅을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코너라는 어떠한 가시성이나 접근성으로 봤을 때 되게 상징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입지 대비 건물의 이 준공연도도 2010년도 이후니까 상당히 준수하고 일단 용적률 자체가 노선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용적률로 다 받았기 때문에 거의 800%를 꽉 채운 건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떠한 메리트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잘 매입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삼성동 155-16번지고요. 매매금액 90억, 대지평수는 57평, 토지평 단가는 1억 5,700만원, 95년도, 연면적은 20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이고 3중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250%죠. 근데 이 본 건물은 국계법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287%입니다. 그러니까 37% 정도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고 제2종 일반 근리생활시설로 주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봤더니 지하 1층부터 6층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분이 한 4개 층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일부 직영으로 사용했던 4개 층은 매각 이후에 퇴거 조건으로 좀 진행했었고요.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이 삼성중앙역, 이 삼성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먹자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엑스하고 삼성중앙역 여기 이면에 위치한 이 북향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던 이유가 요새 이 삼성동에 일반 건물을 지을 만한 이 토지나 이 대지값만 봐더라도 같은 섹터에 호가가 뭐 1억 5천 이상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1억 5천 이상으로 거래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됐을 때는 뭐 1억 초반 이 정도의 좀 거래가 되지만 이 재건축 부지가 평당 1억 초반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에 반해서 이 건물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는 점이 첫 번째로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 볼륨이 일단 100억이 넘어가지가 않죠. 90억이기 때문에 이 낮은 금액 볼륨 대비 이 삼성동의 북향에 그 다음에 용적률 이득까지 볼 수 있었던 어떠한 건물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 갈 일이 있으면 코엑스에 갔다가 종종 이 상권을 자주 둘러보는데 정말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이 말 즉스는 여기 있는 상권들을 주변에 옆에 있는 코엑스, 주변에 작고 큰 이 기업들의 이제 회사원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 직장인분들이 소비하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엑스 바로 옆에 있는 GBC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삼성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GBC 부근으로 바로 부근에 위치한 이쪽 섹터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덩달아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던 쪽도 이쪽이었어요. 근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여기는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서 보시면 필지가 정말 잘게 쪼개져 있죠.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는 소액으로 투자가 많이 가능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한참 이 GBC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은 금액대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섹터가 이쪽 섹터가 유일했기 때문에 정말 이 직전 최고가를 계속 뚫으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예전 삼성동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뭐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정말 이 건물처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건들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뭐 주말에도 사람이 뭐 꽉 차 있거나 질비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에 건물을 검토한다고 하셨을 때는 역세권이나 아니면 앞도로가 넓지 않은 이상은 100억 언더나 뭐 100억 초반 정도로 투자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6건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도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매매 사례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산금리가 정말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죠. 정말 이제 큰 문제이긴 합니다. 오히려 가산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하는 은행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역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높아짐을 계속 막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더 올리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윤이 많이 상출하고 있죠. 그리고 순이익도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건물 투자를 좀 단행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너무 비싸서 쉽게 염두를 못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대 시중은행 자체도 요새는 임대업을 정말 까다롭게 봐서 예전에는 법인은 RTI를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계속적으로 막기 위해서 법인도 RTI를 보는 편입니다. 개인이 RTI를 봤을 때랑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신설법인이고 주 사업이 임대사업밖에 없다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자를 상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이 대출 이자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출 소유들을 은행 쪽에서 정말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것 같고요. 임대용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을 은행 쪽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빠르게 대출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건물을 알아보신다고 하시면 빠르게 대출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200억대가 넘어가는 건물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시기가 좀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200억대가 넘어가는 건물들 자체는 접근성 자체가 일단은 정말 확연히 떨어지고요. 200억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적으신 분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100억 이하가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요. 100억 이하에서 뭐 50억 이하, 30억 이하로 떨어질수록 거래량 자체가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액대가 점점 상승했을 때마다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고 200억 이상 건물을 검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정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양극화를 낳고 부익부 빈익빈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건물을 검토하셔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호가대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생각들보다도 내가 원하는 매가에 원하는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해서 매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유영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